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 취득을 함께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고 하는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해서 코스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시험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목별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과목은 이제 펀드 일반입니다. 펀드 일반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론 개념의 과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출제 비중은 60%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술술술술 그냥 넘어가도록 잘 익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나오면 득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 비중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총론의 개념이다 보니까 2과목, 3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암기 위주의 그런 이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포인트다. 자, 우리 이제 챕터를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우리 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거는 왼쪽에 출제 문항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규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하고 투자자 분쟁 예방, 자금 세탁 방지제도 합쳐가지고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펀드 영업실무와 펀드 세제, 세금이 되겠죠. 합쳐서 8문제, 그리고 펀드의 구성과 이해,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펀드의 구성과 이해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권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펀드의 구성과 이해 2에서는 증권 펀드가 아닌,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하고요, 부동산 펀드하고요, 특별 자산 펀드하고요, 그리고 펀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집합 투자가 아니라 개인의 단독 투자로 운영되는 걸 저희가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 펀드가 아닌 나머지 펀드들에 대한 것이 이제 펀드의 구성과 이해 2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파생상품 펀드도 있고 부동산 펀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과목, 3과목에서 강론에 공부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학습하시기는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펀드 운용과 평가를 합쳐서 8문제인데, 이 펀드 운용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주된 내용이 뭐냐면 투자 대상 자산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부하시는 챕터예요. 그래서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텐데, 보시면 부동산은 한 과목이 15문제인데 얘는 지금 챕터가 15문제, 16문제, 13문제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실제 챕터는 나누어져 있어요. 공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챕터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챕터별로는 몇 문제씩이 나오지?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예상되는 그런 예상 문항을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문제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규는 챕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1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법규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공부하냐에 따라서 뒤쪽이 얼마나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직무윤리, 투자자 분쟁 예방, 자금 세탁 방지제도 합쳐서 15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555로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윤리 쪽이 조금 비중이 높아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 분쟁 예방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영업 실무는 세금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총 8문제 중에 요건 비슷한 비중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실무에 관련된 게 4문제,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게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펀드의 구성과 이해 1, 2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16문제니까 8문제 출제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펀드의 구성과 이해 1에서 9문제 정도로 한 문제 정도는 더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구성과 이해 2에서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제일 비중이 높은 게 파생상품, 부동산, 신탁이니까 2문제. 그리고 특별자산펀드는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출제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하고 평가는 합쳐서 지금 8문제예요. 8문제인데 펀드 평가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 평가 기준 지표들 몇 가지 빼고는 크게 이슈가 없어서 통상적으로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펀드 운용 쪽에서 주식 채권처럼 시험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은 챕터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출제 비중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어디가 좀 문제가 나올 만하다를 출제자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공부하시더라도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득점력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파생상품 펀드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생상품 하면 어렵잖아요. 느낌상. 뭐 선물, 옵션, 스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옵션이나 스왑 뭐 선물 같은 데 계산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도 좀 종종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고요. 응용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많지요. 그래서 교재 이외에 교재를 벗어나서 응용되는 문제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는 여러분이 학습한 거보다는 득점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뒤쪽에 가면 선물, 옵션, 스왑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그 부분은 내용은 어렵더라도 시험은 쉽게 출제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 좀 득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꼼꼼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 선물, 옵션, 스왑하고요. 파생 결합증권. 그래서 파생 결합증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 ELS라든지 아니면 ELS가 꼭 아니더라도 이색 옵션이라든지 파생 결합증권과 관련된 구조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충실하게 이해를 해야 나머지 것들이 좀 수월하게 정리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했더라도 예를 들면 옵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옵션에 프리미엄 공부도 하고 옵션에 내재가치, 뭐 시간가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에 다음 이런 행사 가격이 얼마인 콜옵션의 시간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죠.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에 따라서는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학습. 내가 알고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이 과목에서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챕터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챕터는 파생상품 법규.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 공부하셨던 자본시장법 중에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어떤 챕터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공시되고 있는 거는 7문제가 지금 출제되는 걸로 공시가 되고 있고 법규는 챕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파생상품 펀드 영업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파생상품 펀드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다양한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역시 챕터는 하나이기 때문에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파생상품 펀드 투자는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선물, 옵션, 스왑인데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에 관련된 어떤 자문인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용 자체가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 대신에 넓게 전체적으로는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수월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뭐 전공을 안 하셨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상품 펀드 투자 2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 그래서 우리 파생결합증권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익 구조들,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이색 옵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건 용어가 좀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용어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는 게 이제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파생상품 펀드의 담당자들, 예를 들면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지금 10문제 이렇게 지금 공시가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첫 번째 파생상품 펀드 투자 1에서는 통상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합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책은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서 통상 뭐 수합이 1문제 정도 나오고요. 선물 2문제, 옵션 2문제 정도에서 5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파생상품 펀드 투자 2에서 통상적으로 3문제 정도,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서 2문제, 그래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과목은 일단 과락을 넘기는, 그래서 13개 이상을 맞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로 가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다 맞는다고 해도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재밌어요. 잘 모르는 걸 내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잘 모르는 걸 배우는 것보다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1과목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득점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내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바로 파생상품 자격증 도전하셔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의 기초는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과목은 이제 부동산 펀드예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문항수가 15문제이기 때문에 학습할 분량은 작지만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전체적인 비중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특히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구조 같은 거를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들이 있어서 요건 여러분이 어쨌든 중요 내용, 자주 출제됐거나 제가 강의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고 각각의 특징은 뭐고, 그러면 이 종류에서는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검하는 포인트들이 뭐고, 이 포인트에 맞춰서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지, 요게 하나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요 틀대로 여러분이 나누어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라든지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라든지 대출형 부동산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요거를 잘 점검을 해주시고 섞어놨을 때 골라주시는, 요게 일단은 부동산 펀드 과목에서는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든지 투자 분석 이론,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중요한 거 정리하셔도 되고 시험 문제에 직관적으로 맞추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15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 투자해서 만점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고 넘어가는, 과락을 면하고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학습 전략으로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을 보시면 역시 부동산 펀드 법규가 있고요. 이것도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것들이 좀 따로 모아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부동산 펀드 영업, 여기에서 이제 투자 분석 이론이라든지 투자를 영업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쭉 나열이 되겠죠.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부동산 펀드 투자, 여기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투자 이론이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파생상품 펀드의 리스크 관리는 요 영업 쪽에서 종류 구별하고 특징 점검 포인트 정했다면 요 리스크를 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니까 요 2개는 여러분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얘는 5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투자 쪽에서 3문제, 그리고 리스크 쪽에서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와우 패스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과목은 정규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행한 정식 기본서가 있죠.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펀드 일반이 1권, 2권 나눠져 있고요. 2과목, 3과목이 각각 한 권씩. 그래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 이론반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이쪽에 대해서 전공을 하지 않았다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기본이 없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그리고 예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 강조하면서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정규 이론반을 반드시 꼭 듣고 자격증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정규 이론반이 끝나고 나면 최종 정리반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따로 이제 만듭니다. 그 문제집을 가지고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서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들을 좀 반영해서 문제도 내고요. 예상 문제를 좀 압축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 최종 정리반은 문제집 한 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우리 정규 이론반에 비해서는 짧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 정리반만 듣고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출제를 할 때요. 제일 이제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나중에 답이 2개예요. 답이 틀렸어요. 이런 거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지문을 아무 이제 악유가 없도록 기본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통상적으로 문제가 길어 보이죠. 왜냐하면 교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다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집을 만든다 그러면 책이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낼 때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문제를 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내용을 안다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얘가 지문에 기본서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정리반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최종 정리반에 오셔서 문제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그 챕터별로 맨 앞에 출제 경향 문제라고 해서 4문제를 저희가 가장 빈도가 높은 걸로 4문제를 먼저 같이 보여드리고요. 길라잡이 문제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1배에서 1.5배 정도, 정도의 문제가 이제 길라잡이로 제공이 되고요. 그 뒤에 출제 예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출제 문항의 5배 정도를 저희가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맨 처음에 4문제하고 길라잡이 문제의 1.5배, 그리고 뒤에 5배니까 대략 한 6.5배 정도 확보가 됐죠.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모의고사를 저희가 2회치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8.5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온라인 모의고사를 별도로 제공해요. 그러면 9.5배니까 거의 10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보고 출제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벗어나서 문제를 낸다면 제가 악의적으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 다 걸리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집 만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 보신 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문제집보다 문장 자체는 막 길고 문제는 막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난이도 자체는 저희 문제집보다 실제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올 만한 유형들을 다 문제집에 실었거든요. 계산 문제도 일반적인 계산 문제 말고 돌려서 풀어볼 수 있는 계산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제가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맞추셔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정리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육상 선수인데 모래주머니 차고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에 딱 가서 모래주머니 딱 풀리면 가볍게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종 정리반 A 문제집은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는 좀 높게 책정돼 있고 이거 자체로만 시험을 보신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권유드리진 않고요.
다만 다른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정리반이 운영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일일 특강이라 해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시험 보시는데 무리가 있어요. 경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도 이거 자체로는 안 되는데, 얘는 언제 의미가 있냐면 공부 다 하시고 나서 시험을 앞두고 나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쭉 정리하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핵심 사항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리가 좀 돼 있는 편이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 뒤에 보면 핵심 체크 포인트라 해서 한 10페이지 내외로 제가 전체 내용을 막 요약을 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시험 가서 시험장 직전에서 보시라고. 근데 그 핵심 요약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은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정규 이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로 문제 유형을 많이 익히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일일 특강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훑어보시고 시험 직전에 핵심 체크 포인트 보시면서 마무리하셔서 시험 보시면 아마도 정상적인 투자 시간, 정상적인 시간을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학습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과목, 2과목, 3과목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책 딱 열고 1과목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1과목은 총론이기 때문에 강론에 해당하는 2과목, 3과목이 막 앞에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러면 그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규 이론반도 시작은 2, 3과목을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강론이니까 파생상품 펀드 먼저 공부해놓고 부동산 펀드 먼저 공부해놓고 그리고 총론에 갔을 때 파생상품 펀드, 부동산 펀드가 나오면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 베이스가 없이 바로 총론부터 공부하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강론을 먼저 학습하고 총론을 공부하시는, 그래서 2과목, 3과목, 1과목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효과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학습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학습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필요한 지문은 꼭 챙기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 내용은 내가 다 이해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문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드리는 지문은 기본서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자주자주 보시면서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합격에 많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시험 일주 전부터 이때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규 이론반부터 시작하실 때는 정독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거 찾아보고 정독을 한번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속도나 퍼포먼스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정독을 하는 건 중요한데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때부터는 정독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독이 필요해요.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는 다독이 필요하고, 일주일 정도 남을 때는 내가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10배수 정도의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가서 시험장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문으로 문제를 내다 보면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시험에 합격선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고,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내용들을 숙지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우패스는 알고 계신 것처럼 금융 자격증 명가죠. 저희가 오랜 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 금융 자격증 취득을 함께 여러분들과 해왔고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제 최대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많이 만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 생산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합격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와우패스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